경찰은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일반인들이 경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일단은 오늘이 제일 기분 좋죠? 오늘 기분 좋은 이 기분을 그대로 가져가서 마지막까지 최종까지 다 같이 갑시다. 면접이 중요해진 건 다 알죠. 올해부터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면접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관여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사실 면접이 너무 중요해져서 저도 좀 관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좀 제가 같이 관여를 좀 했어요. 원래는 이준호 교수님이 전에 우리 면접반을 운영했었는데, 이준호 교수도 워낙 잘하셔가지고 우리 면접반 들었던 분들이 평이 되게 좋아요. 이게 이준호 교수님이 워낙 잘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 이제 워낙 열심히도 해주신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잘해주신다고 평을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경찰을 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러분한테 도움을 좀 드리려고, 전에는 제가 강의식으로 이렇게 몇 번 와서 하고만 갔었는데 사실 개별적으로 이렇게 스킨십할 기회가 좀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날짜 잡아가지고 신광원의 일요 캠프, 이름 좀 멋있지 않아요? 신광원의 일요 캠프. 제가 한번 일요일날마다 와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스킨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할 겁니다. 매주. 사전조사서가 2주 우리가 먼저 진행할 거예요. 아까 우리 박 시장이 얘기했지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계속 할 건데, 그때 제가 와서 일요일마다 여러분 같이 직접 스킨십 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걸 제가 좀 개별적으로 좀 코치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만큼 면접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좀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인재가 공부만 잘하는 학원이 아니라 이제 면접도 잘하는 학원이 되기 위해서 좀 조금 더 신경 쓴 거니까 하시고, 저희 제목을 언제까지 비전문가에게 맡기실 겁니까? 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면접이 이제 학생들이 보통 이제 이 발표 면접이 들어와서 중요해지다 보니까 스피치 학원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좀 많이 있는데, 물론 스피치 학원도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경찰이 원하는 어떤 대답이라든지 내용을 아시는 게 중요하지, 표현하는 방법 그거는 부수적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그 정도는 어차피 제 후배들이 다 면접을 많이 하는데, 그 면접관 들어갔던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자세, 어떤 표현하는 방법, 이거는 아주 이상하지만 않으면 그냥 다 그러려니 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떨면 원래 면접에서는 떠는 게 원칙이야. 떨지 않으면 이상해. 오히려 그런 것이 정상이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막 점수를 깎고 그러진 않아요. 다만 대답하는 내용이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이렇게 어떤 말을 또박또박 잘하냐가 아니라 듣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말투가 좀 있어요.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대답할 때 꼭 이상하게 말을 할 때마다 약간 안 좋은 습관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쳐야 돼요. 그런 것 좀 고치고, 중요한 거는 경찰관들이 바라는 대답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면접할 때 어느 게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에서 동아리를 뽑는데, 축구 동아리에서 회원을 뽑는다고 한번 쳐봐요. 누구 뽑을 것 같아요? 제가 두 사람을 얘기할게요. 1. 아주 잘생겼어. 근데 축구는 꽝이야. 2. 성격 지랄 같아. 이 자식이 진짜 성격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국가대표 출신이래. 누구 뽑겠어요? 축구 못하면서 뽑지는 않겠지. 동아리가 무슨 동아리예요? 축구 동아리예요. 그러면요, 축구 잘하는 사람 뽑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경찰은 경찰을 잘하는 사람 뽑는 거지, 그냥 공무원 잘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경찰 면접에 맞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배워보시면 압니다. 일반 면접 가르치시는 분들하고 저희 학원에서 대답 내용이 좀 다를 거예요. 대답하는 게 좀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원은 좀 이렇게 답을 암기를 시켜주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합격한 친구들한테도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면접관 갔다 온 친구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선배님, 면접을 하는데 애들이 대답이 다 똑같아요. 대답이 똑같아. 그러면 대답하다 끊어버린대요. 그만. 그 외운 거 얘기하지 말고, 어디 학원 나왔지? 이 정도까지 된대. 왜냐면 다 똑같으니까. 그 학원에서 가르쳐준 거 말고 네 생각을 얘기해봐. 네 생각. 이렇게 끊는 경우도 꽤 있대요. 그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외워갖고 하면 안 돼. 면접은 물론 틀은 좀 있어야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맨땅에서 뭘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틀은 있지만, 거기서 자기가 경찰에 맞게 잘 대답을 하실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은 좀 그 부분이 차별화가 좀 될 겁니다. 저나 이준호 교수나 경찰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경찰 출신들이 뭘 원하는지 그 부분은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피치하는 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스피치만 전담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을 또 한 3-4분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스피치도 전담으로 해드릴 거고, 저하고 이준호 교수는 이제 경찰과 관련돼서
그걸 할 거고, 또 발표 면접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 면접 전문가를 또 한번 또 모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들은 교수님들 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때보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면접이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을 좀 많이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뒤에 우리 시험 이후에 여러분 뭐 절차는 다 아시죠?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나누셔가지고 하실 거거든요. 아마 자세한 내용들을 해주실 거예요. 저는 큰 윤곽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아마 여러분이 거의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사전조사서도 이따가 좀 강조를 좀 드릴 건데, 사전조사서가 이번엔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면접은 면접관들이 면접을 할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면접을 시작하진 않아요. 지금 다 뭘 보냐면 사전조사서를 먼저 읽어봅니다. 사전조사를 읽어보고 그 사전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뭘 물어볼지도 결정을 하고 갑니다. 근데 사전조사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사전조사에서 썼던 내용하고 대답해놓은 내용이 달라버리면요, 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게 돼요. 즉 내가 사전조사를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대답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전조사를 처음에 잘못 써놔버리면요, 이거 대답을 거기다 맞춰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엉뚱한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전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면접반을 조금 2주 먼저 시작합니다. 2주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사전조사서를 좀 꼼꼼하게 잡아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전조사를 몇 번 쓰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준호 교수님, 이장선 교수님이랑 다 해가지고 사전조사서를 직접 이렇게 좀 첨삭을 좀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걸 잘못 써버리면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들이 계속 제가 첨삭을 좀 해드리고 해서 몇 번을 이렇게 쓰게 할 테니까, 그 사전조사서는 좀 전보다 더 중요하다. 원래 중요했어요. 근데 보통 학원에서도 사전조사서를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주세요. 뭐 첨삭도 그냥 형식적으로 뭐 이메일로 받아고 대충 해줘버리고 말지,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번에는 직접 불러다 놓고 첨삭을 좀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좀 강조를 할 거고, 그래서 2주를 수업을 미리 땡겨서 할 겁니다. 물론 체력하고 좀 겹쳐요. 하지만 체력 자기 하는 시간만 갔다 오고 다음 나머지 시간 학원에 와서 실제 정규 수업 시간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시간 딱 잡아가서 할 거니까 그만큼 중요해서 그런 거니까 그걸 좀 잘 따라오시고, 정보과에서 전화 오는 거 같은 것도 좀 준비하셔야 돼요. 대답해놓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와갖고 교수님 대답을 이렇게 해버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전화 올 거 미리 대상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건지 이런 것도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문신 같은 것도 문신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신 미리 불러가지고 확인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문신 같은 관련된 분들이 있으면 미리 와서 상담을 좀 하세요. 면접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번에 이제 개별 면접으로 해서 단체 면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지금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단체 면접이 있기 때문에 개별 면접보다는 토론하고 뭐 이런 걸 좀 더 신경을 썼었는데, 이제는 전부 개별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나 혼자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면접 비율도 올라갔지만 면접 비중이 정말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 혼자 오로지 너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테니까 말 한번 해봐,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에 대해서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개별 면접 정말 중요해졌다는 거 잘 아시기 때문에 이따가 우리 이 교수님께서 아마 잘 설명을 좀 잘 해주실 겁니다. 면접제도 개편됐던 거는 뭐 더 이상 제가 자세히 얘기는 안 하고요.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 번만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면접을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면접 상담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다른 학원, 다른 면접 학원에서 면접을 다니는 친구들도 나중에 자기가 발표할 거 다 써가지고 저한테 오면 제가 다 수정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상담하라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면접에서 몇 번 떨어진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와요. 그럼 그런 친구들 와가지고 교수님, 내가 왜 면접에 자꾸 떨어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 예만 들어볼게요. 제가 가끔 이 면접 얘기하면 이 친구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여학생인데 스튜어디스 출신입니다. 외모 괜찮겠죠? 스튜어디스 출신이니까 외모고요, 학력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있고요. 면접을 하는데 저한테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경찰 중에서 자기가 제일 그래도 잘할 것 같다는 거야. 나는 이제까지 스튜디오스 하면서 친절하게도 다 몸에 배어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회장까지 했대요. 학생회장까지 했고, 이제까지 자기가 공부도 잘했고, 외모도 내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누가 경찰이 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면접에 떨어진대요. 2번을 떨어졌어요. 2번. 제가 그랬어요. 우리 친구가 다른 하자가 없다면 내가 봤을 때 이 생각이 맞을 거야. 우리 친구를 내가 만나서 느낌은 좀 걱정이 돼,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 내가 어디 가도 다 잘한다고 그러고, 말도 잘하고 뭐 표정이나 뭐 다 잘 되고, 스튜디오에서 했으니까 얼마나 연습이 잘 됐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걱정이 됩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친구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경찰하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 경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왜요? 그러더라고. 일단은 이제까지 학생회장만 계속했고 스튜어디스를 할 정도면 경찰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데 정말 굳은 일도 많고 지저분한 일도 많고 정말 남한테 욕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욕 먹어가면서 지구대에서 술 먹은 놈이 취한 것을 다 치울 수 있을까? 우리 친구가 그게 조금 걱정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다음에 면접할 때는 학생회장 했던 얘기 빼라. 그 얘기 빼라. 그리고 굳이 얘기하지 마라. 그냥 그 얘기 안 하면 되게 외모가 참 단정하고 참 좋아 보이는데 스튜어디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걱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좋은 장점이 단점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합격했어요. 그 친구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는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경찰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친구가 사회에 나가면 삼성 같은 데 가면 다 채용하겠죠. 최고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보시면은 성격이 좀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방방 뜬다고 그러죠. 말도 좀 이렇게 약간 업돼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업돼 있는 친구들이 자신감이 충만해 가지고요. 나와 가지고 와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떨어지는 경우 있어요. 왜 떨어지느냐? 일반 기업은요. 그릇을 깨라고 그럽니다. 그릇도 깨보고 자꾸 자기가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렇게 한 사람이 잘한다. 도전의식 이런 거 얘기합니다. 경찰은 도전의식 있으면 큰일 나요. 한번 쏴볼까? 이렇게 도망가는데 한번 쏴보고 나중에 반응 보고 절대 큰일 납니다. 한번 체포해볼까? 안 되면 말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오바가 될 것 같으면요. 그 친구는 차분하게 가야 돼요. 대답도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대답하는 것도 신중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나쁜 점이 상쇄가 돼요. 오히려 반대인 사람도 있죠. 너무 우울한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소극적인 사람. 그 사람은 약간 좀 떠야 돼요. 말도 자신 있게 하고 말도 또박또박하고 큰 소리로 막 내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래야 상쇄가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사람 여러분 그 짧은 시간 20분 동안에 여러분 보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거 시간이 얼마 짧은 시간에 사람을 어떻게 다 평가해요. 그러면 처음에 왔을 때 표정, 말하는 방식 이런 걸 다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처음에 중요한 게 첫인상이에요. 첫인상을 딱 봤는데 벌써 선입관이 좀 들어버려요.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역시나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걱정이 점점 커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돼요. 첫인상이 그런 친구들은 상쇄를 시켜야 돼요. 이 친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자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냥 뭐 일반 공무원하고처럼 뭐 도전 정신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게 꼭 좋지는 않아요. 경찰은 경찰이라는 직업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일반인들이 경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중요해요. 사실상은요. 저나 이준호 교수랑은 이제 경찰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좋아하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대답할 때 아마 그런 걸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줄 겁니다. 우리 친구는 말할 때 조금 속도를 줄여주고 조금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하고 차분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또 어떤 친구들은 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걸 물어볼 때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 의견을 무조건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좋은 건지 무조건 신중하다고 좋은 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경찰은 지나친 걸 좋아하잖아요. 너무 적극적인 사람도 안 좋아하고요. 너무 소극적인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국가만 생각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만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대답할 때 국가도 생각하면서 내 가정도 생각하면서 내 가족도 생각하는 거를 말을 해서 정말 진실 있게 들게 해줘야 돼요. 말은 다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다 국가를 충성한다고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 누가 면접 가는 기관에서 저는 뭐 사실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게 진실성 있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뭐 쟤는 그냥 면접이라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라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말하는가의 방법이에요. 톤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그걸 굉장히 진실성 있게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나 공부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할까요? 뭐 잘했나 보지 뭐 지가 뭐 강의하니까 공부 잘했겠지 뭐. 근데 제가 예를 들 수 있잖아. 나 사법고시 1차 8개월 만에 했어. 7개월 만에 사법고시 1차 했어. 그리고 성적이 몇 점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공부 잘했다는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 저 사람 공부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면접관한테 뭔가를 어필하고 싶을 때 내가 내 입으로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저절로 말을 안 했는데도 야 쟤는 잘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그런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게 저는 이게 우리 학원의 면접반의 다른 학원하고 차별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아마 다른 부분보다는 훨씬 여러분한테 경찰에 맞는 대답을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할 게 지금 뭐가 있냐면 사전조사서 워낙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사전조사 제가 직접 첨삭을 할 겁니다. 저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이 신광훈 교수가 과연 저걸 다 해줄 수 있을까 싶은데 하여튼 제가 한 번은 참석을 꼭 해드릴게요. 첨삭하고 그다음에 1대1 밀착 상담이라는 게 여기 있는 일요 캠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면접 시작하고 나면 일요일마다 제가 여기 나올 거예요. 오후에 나와서 여러분하고 같이 호흡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도 수업이에요. 여러분 나오고 싶은 사람만 나온다 그거 아니에요. 일요일도 수업 시간을 잡아놓은 거니까 일요일에도 똑같이 나오세요. 다만 일요일 수업은 저랑 같이 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보고 옆에서 제가 피드백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과 함께라고 우리 직원의 우리 학원에서 만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조사도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침석을 좀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제가 일요일 수업은 저랑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평상시에는 우리 남강 빌딩에서 지금 스터디룸까지 다 있어요. 다른 학원 다니면 뭐 스터디룸을 또 돈 주고 사가지고 뭐 돈 주고 스터디룸 쓴다고 또 그런 얘기하던데 저희는 스터디룸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하실 때 제가 수시로 가가지고 또 똑같이 여러분 앉아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옛날에 그 정도는 좀 가끔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이제 일부러 좀 더 하겠습니다. 좀 더 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저 말고 여러분을 면접을 이끌어 주실 교수님이 두 분이 더 계세요. 우선 이준호 교수는 여러분이 잘 알죠. 이준호 교수가 지금 우리 미래인재 사실 면접을 먹여 살렸는데 지금까지 미래인재 면접 좋다고 하는 건 다 우리 이준호 교수 때문에 경찰 출신이기도 하고 또 경찰 관련된 자료도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실제로 여러분한테 직접 도움을 줬고 정말 스킨십을 가장 면접학원 중에 가장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워낙 잘 해오셨는데 이준호 교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될 경찰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경찰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걸 저랑 같이 여러분한테 도움을 좀 줄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준호 교수가 많이 할 건데 지금 이번에 우리 개별 면접 들어오면서 발표 면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표 면접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경찰이 처음 들어온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시고 온 이창선 교수님은 원래 발표 면접을 해오신 분이에요. 지금 현재 발표 면접이 공무원 쪽이나 소방 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창선 교수님은 그쪽에서 계속 해오셨던 분이고 여러분이 많이 유명한 저희 K 면접 학원이 거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데 있죠. 그게 원래 우리 이창선 교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나오신 부분이에요. 지금은 이창선 교수님 그걸 다 하시고 다 세워놓고 지금은 이제 사실은 국회 쪽에서 일을 좀 하고 계세요. 국회나 이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그만두고 나오셨는데 그때 만들어 놓은 토대로 그 학원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말을 이창성 교수님 직접 말씀 못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 학원이 하는 것은 다 이창성 교수님이 가르친 대로 따라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다 해놓으셨던 거 그냥 그때 스텝처럼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걸 맡아서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제도를 우리가 원래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발표 면접 부분에서는 제일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발표 면접 부분은 우리 이창성 교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 잘 보여드릴 거고 이준호 교수는 이제 경찰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면접을 그래서 사실 우리 면접은 발표 면접이나 경찰 관련 면접이나 그거를 다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사실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글쎄요 이만큼 충실하게 해준 데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사실 지금 현재 면접 학원들이 해준다고 해놓고 사실 뭐 교수님이 한 번 만나고 뭐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러던데 이번에 저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도록 하여튼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사전조사서가 그동안에 이제 학원들이 보통 사전조사는 거의 이렇게 사전조사는 거의 학원 과정이 커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냥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정도만 했었는데 저희들은 사전조사 2주 과정을 조금 수업처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치밀하게 할 겁니다. 워낙 사전조사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사전조사 과정 중 안에 여러분이 좀 아시는 거 많이 있죠. 뭐 일대기 작성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정보과에서 전화 오는 거 어떻게 할 것인지라든지 그다음에 사전조사 실제로 몇 번 쓰게 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직접 참석도 하고 그렇게 쓰게 할 거고 적성검사 준비하면 원래 다 하는 거니까 적성검사 같은 거 준비도 하고 서류 제출하는 것도 또 잘 제출해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이런 거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서류 제출하는 거 이런 것들 다 2주 동안에 이걸 잘 저희들이 좀 직접 수업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잘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사전조사서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조사서 잘못 써버리면요 첫 단초가 잘못 들어가가지고 내가 면접에서 할 말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사전조사서를 잘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사전조사 활용할 때 또 하나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면접에서 나를 어필을 하고 싶은데 물어보지 않은데 어필하면 참 이게 약간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뭐 저거 자랑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어필할 만한 거를 물어보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사전조사서에다가 뭐 그런 거 좀 써놓으면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자동으로 내가 어필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전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되니까 2주 동안은 수업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체력 때문에 체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냥 뭐 시간 있을 때 와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체력대만 불가피하게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면접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면접, 아니 뭐 내가 개인적으로 하자도 없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특별히 뭐 다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나 되게 칭찬해주고 주위 사람들도 나 인성 괜찮다 그러고 내가 뭐 안 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면접에서 누가 떨어질 것 같아요? 누가 면접에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떨어진단 말을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는 팩트는 알고 가야지. 면접에서 누가 떨어져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5배수를 뽑았다고 쳐봐요. 1.5배수를 뽑으면 15명 중에 몇 명은 떨어져야 돼요. 5명 무조건 떨어져야 돼요. 누군가는 떨어져야 돼요. 그게 특별한 문제 있는 사람도 떨어지지만 그런 거 없으면 성적순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어떤 문제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면접도 공부할 때처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열심히 하셔야 되고 특히 환산 점수가 좀 낮은 친구들 있잖아요. 환산 점수가 낮은 친구들은 면접에서 뒤엎어야 돼. 알겠죠? 면접에서 충분히 뒤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신경 쓰셔야 되는 거니까 우리 커리 따라올 때 그냥 뭐 시간 있을 때 가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 수업 들을 때 열심히 하셨잖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달만 더, 알겠죠? 한 달만 조금만 더 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피드백 같은 것은 제가 1호 캠프 할 때 직접 나와가지고 바로 1대1로 피드백하고 그 자리에서도 피드백 해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면접은 일반 면접하고 좀 다르다. 물론 일반 면접의 성격도 있다. 하지만 경찰 면접은 경찰 면접만의 특수한 부분이 꼭 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하여튼 다른 학원이랑 차별화되게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커리를 한번 잘 만들어서 저도 이번에 이제 사실 제 이름 걸고 나오는 거라서 저도 또 놀면서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시간 낼 수 있는 시간이 일요일밖에 없어가지고 낮에는 계속 수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요일 날만이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만나서 하려고 특별히 지금 마음먹고 하는 거니까 믿고 잘 따라와 보세요. 그러시면 면접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필기 합격할 때 여러분한테 도움 드렸던 것처럼 면접할 때도 도움을 드려서 하여튼 여러분한테 고맙다는 얘기 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우리는 최종으로 또 갑시다. 우리 면접은 이번에 합격률을 100% 좀 만들어 보자고. 면접 100% 합격률 얼마나 우리 그걸 진짜 바라는데 100%가 안 되더라고. 이 면접을 똑같이 했는데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번엔 100%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래인재 면접 100% 합격 한번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